안녕하세요. 상하이 차쟁이 진재현과 떠나는 중국차 여행. 오늘은 그 용정차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공정으로는 3번째 시간인데요. 이미 이전에 첫 번째 체협과 위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공정인 살청과 모양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과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공정 그 3번째 시간으로 탈량, 회조, 살청을 한 다음에 차엽의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차엽의 온도를 식히고 차엽 내에서의 수분의 평행을 이루어주게 하는 공정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양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건조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또 향을 올려주는 그런 목적을 위주로 하는 휘과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으로 집어넣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체별 공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규격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작은 부스러기라든가 부서진 차엽이 분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공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찻잎에 대한 국가 표준, 그걸 구어자 뼈준 해가지고 구어자 뼈준 GB라고 표현하거든요. 국가 표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리 표지 상품의 용정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화 지표를 보시면은 수분은 특급이나 1급, 2급 같은 경우에는 6.5%, 3급 이하는 7%면 된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여기요. 분말과 그 다음에 부서진 차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서진 찻잎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제조하는 과정 중에 건조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키질이라 그러죠. 키질을 하면서 제거를 시키기도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키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간단한 공정이 하지만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뒤에 강력한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흘려내리면은 무게가 작은 그런 분말이나 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멀리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무거운 온전한 형태의 찻잎은 여기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그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시면 뒤에 이렇게 팬이 있는 거죠. 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관광지에 가시면요. 용정촌이나 아니면 메가오촌, 용정차를 주로 생산하는 곳에 가시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솥을 걸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용정차를 만들고 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겠구나. 근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찻잎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를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살청을 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청은 좀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과 공정은 그렇게 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쉽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온도 적당하게 맞추고 이렇게 일정 압력을 가하면서 해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언제 끝내야 될지, 압력을 얼마나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쉬운 공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공정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살청은 이미 끝냈죠. 수분 함량이 아직은 높긴 하지만은 이제 천천히 손님들 기다리면서 또 손님들한테 이렇게 뭐 쇼라고 할까요? 쇼도 시연해 주면서 이제 우리는 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와서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탈량, 회조 공정은 진행이 되는 거죠. 좀 놔두면은 찻잎의 수분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휴가 공정은 한 2번 정도 합니다. 80도 정도로 온도를 맞추고 한 20분 내외로 이렇게 2번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찻잎은 식혀지면서 또 수분의 평행도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 공정 자체가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에 좋게 되어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찻잎을 두었다가 조금씩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휘가 공정을 진행하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나무를 떼서 이렇게 하는 공정은 잘 없을 거다 얘기했는데 2019년에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2019년에도 나무를 떼서 이렇게 휴가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메가오촌에서 봤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전기와 나무 떼는 거를 같이 하는 그런 설비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서 온도를 적당하게 가해주면서 이제 휴가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휴가 공정 시작될 때의 찻잎과 그 다음에 솥 표면을 조금 자세하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휴가 공정은 제가 뭐 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되게 길고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찍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공정은 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손님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기에 아주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경우에는 또 굳이 손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초를 걸어 놓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거기에 하고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기계요. 이게 휴가를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자, 제가 메가오촌에 있는 잘 아시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셔가지고 옛날에는 거의 다 수공으로 했는데요. 손으로 했는데 좀 기계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계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차입을 투입하고 여기 온도 같은 거 세팅하고 다시 또 차입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온도는 제가 세팅된 온도는 80도라는 것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0도죠. 여기 80도로 세팅되어 있고 시간은 한 20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2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제가 3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풀 영상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3개로 나눠서 찍었는데요. 투입할 때, 그 다음에 한참 휴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휴가가 끝나고 그 배출되는 그런 과정을 나눠서 3가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回锅中。刚才不抽纸巾啊，真不老气的，我们那个不弄啊。你提供号码也都没洗的。마지막 배출은 기계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찻잎들이 이렇게 나오게 만든 그런 구조인 거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2가지 찻잎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찻잎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느 게 더 녹색이 진한가요? 또 바꿔 말하면은 어느 게 더 황색 쪽이 더 가까운가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죠? 오른쪽이 황색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열을 더 많이 받은 경우일까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죠? 오른쪽이 열을 더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80도씨 20분 정도에서 1차로 한 번만 휴가를 한 경우, 오른쪽은 80도씨 한 20분에 2번 2차에 걸쳐서 휴가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이게 한 번만 한 경우, 휴가 한 번만 한 경우, 이게 휴가 2번 한 경우. 자, 차이가 느끼시죠? 휴가 한 번 한 경우, 휴가 2번 한 경우. 차이가 느끼시죠? 자, 이제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은 약간 모양이 다르시죠? 자,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리미로 이렇게 꾹꾹 많이 눌러놓은 그런 형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다려진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첨가 공정을 기계로 진행하고 휘가도 기계로 진행한 그런 경우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첨가와 휘가 공정 모든 부분을 손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기계로 누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누르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눌러진 정도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게 기계로 첨가한 경우, 기계로 휘가한 경우이고요. 잘 눌러진 그런 경우고, 이게 손으로 첨가를 하고 손으로 휘가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많이 눌러지지 않은 그런 상태죠. 자, 그 공정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완성된 용정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사실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맛있는 용정차, 용정촌이나 또는 메가오촌에서 만들어진 용정차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맛과 향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만들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2009년에 메가오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차를 이렇게 종이에 한 반근 정도, 250g 정도로 이렇게 싸서 여기 석회칠을 해 놓은 그런 드럼통이죠. 드럼통 안에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보관을 했겠죠. 이게 석회 부분이 수분을 조절해 준다. 뭐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비닐을 밖에 쌈으로써 그 바깥에 수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아예 그 포장재 자체에 알루미늄 층을 좀 넣어 가지고 수분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까이, 1년 가까이 놔두더라도 색깔이나 그런 향미의 변화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집에 가져와서는 우리가 잘 밀봉을 하더라도 냉장고에 넣지 않기를 권하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잘 밀봉을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어떤 뭐 김치 냄새라든가 그런 음식 냄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실은 밀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밀봉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냉장고 안에는 습도도 높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경차 같은 그런 이런 녹차류들은 1. 차 전용 냉장고에 넣어둔다. 2. 작은 양을 사서 빨리 먹어 치운다.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전용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놔두더라도 색깔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향미도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밖에 놔두면은 뭐 길면은 한 3개월 그 정도만 되더라도 벌써 색깔 많이 변하고 향미도 많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서 빨리 드시고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2017년에 저희가 전수공과 반수공차를 한번 사와가지고 한번 품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격은 당연히 전수공차가 비싸겠죠. 이거는 첨가공정과 그 다음에 휴가공정 모든 거를 손으로 한 경우, 반수공은 첨가는 기계로 했지만은 휴가공정은 손으로 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왼쪽이 전수공입니다. 오른쪽이 반수공. 모양으로 봐서는 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뭐 어떤 특징적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우려봅니다. 유리컵에다 우려보는데 기대가 되는 상황은 전수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좀 빨리 흡수가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깔아앉는 속도도 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런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자, 그래도 어쨌든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그런 경향이 보이시나요? 왼쪽이 전수공인데요.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보이나요? 근데 이거는 뭐 비교하니까 약간 그렇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왼쪽이 전수공입니다. 왼쪽이 전수공 이랬는데 이걸 맛을 보니까는 저희가 그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전수공이 조금 더 맛있게는 느껴졌어요, 사실은.
근데 잘 만든 용정촌이나 메가촌에서 만든 것이라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차시장에서 상해 있는 뭐 천산차성이나 아니면 다른 차시장 가가지고 용정차를 산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 첨가 공정은 기계로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휘가 공정은 일부는 손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손으로 했다면 손으로 했다라고 그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자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계로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로 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또 아주 비싸게 판다. 그런 경우라면은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좋은 원료로 충분히 좋은 어떤 조건으로 충분히 좋게 만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 해서 뭐 품질이 절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용정촌이나 아니면 메가오촌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괜찮은 것들은 한 1,500위안, 500g 기준으로 1,500위안 정도는 줘야 됩니다. 싸진 않죠. 한 700위안, 800위안 정도 돼도 뭐 먹을만은 합니다. 사실은 먹을만은 하고 하지만은 조금 더 고급을 원하시고 정교한 맛을 원하신다면은 한 1,500위안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하고 뭐 2,000위안, 2,500위안, 뭐 3,000위안 그런 정도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항상 사실 때는 여러 가지 등급의 맛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 뭐 결정을 하시면 되죠. 근데 뭐 한 건 500g에 몇백 위안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검토를 하지 마시고요. 한 7, 800위안 이상 정도 가능하다면 한 1,000위안 이상 정도를 검토하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자, 찻잎 엽절을 보면요. 이게 전수공인 경우고 이게 반수공. 다시 볼까요? 전수공, 반수공.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수공이다, 반수공이다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마셔보고 맛있는 걸 사면 될 것 같다. 또 가격도 고려해서 구매하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5차례에 걸쳐서 저의 유튜브 채널 이름대로 저와 함께 용정촌을 또는 용정차를 만드는 그런 곳을 여행한다면 어떻게 여행하는 것인가 제가 한 9번인가요? 그 정도에 걸쳐서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정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제가 몇 가지 그 터치를 안 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안 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의 대부분은 용정 43호라는 품종을 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가 군체종에 대한 얘기는 조금 했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뭐 그런 품종들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하여튼 이 정도면은 용정차에 대한 아마 80%, 90% 이상은 다 커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용정차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아신다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차를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 차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차를 제가 철관음을 했었고 그 철관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아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용정차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여기 적었듯이 차에 관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공유할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또 실제 여행을 가더라도 알지 못한다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차를 즐기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차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들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뭐 주변에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보고 계신 분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하이 차쟁이 진지여행과 떠나는 중국차 여행 용정차 편을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의문점이나 또는 개선점, 제안이 있으시면은 답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